자, 돈되는 라디오 8월 27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일본 모바일 시장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4월에서 6월이죠. 해당 기간 동안 일본 모바일 시장에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8%의 점유율, 출하량 60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지 시장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해서 내심 두 자릿수 점유율도 기대하고 있는 삼성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애플의 아이폰이 절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죠. 이번 조사에서도 애플의 점유율은 이 과반을 넘긴 50.8%로 집계가 돼서 작년보다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3위와 4위는 각각 샤프와 소니 등의 일본 기업이 차지하였고요. 샤프는 7.2%, 소니는 7%의 점유율을 보였고 특히 소니의 하락세가 아주 눈에 띄죠. 작년에 10.3%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였지만 1년 만에 무려 점유율이 3.3%포인트나 하락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화웨이도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의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으로 일본 통신업체들이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팔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겠죠.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물론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9.8% 높지 않죠. 그러나 추세를 놓고 보면 2015년에는 4.3%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었고 2016년에는 3.4%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7년 5.6%를 기록하면서 반등을 시작하였고 작년에는 6.4%, 올해는 9.8%까지 명백히 점유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선전은 갤럭시 S10이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것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이미 S10 시리즈는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안드로이드 폰이었고 일본의 현지 1위 통신업체인 도코모와 협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 홍보에 나섰죠. 또한 올림픽 에디션, 스마트폰 뒷면에 도쿄 올림픽 엠블럼을 새겨 넣는 등의 이 올림픽 에디션도 발매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높게 샀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그 중심가 하라주쿠에 갤럭시 쇼케이스, 이 갤럭시 하라주쿠를 선보이면서 현지에서도 많은 일본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방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S10의 대박과 일본 현지 내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삼성의 경쟁 업체들이죠. 일본의 샤프, 소니. 사실 얘네들은 현 시점에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자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되었지만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될수록 삼성 스마트폰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삼성 물건을 선호하지 않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삼성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웨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올해 2분기에 최대의 악재를 맞은 시즌이었죠. 아예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사 이익을 삼성이 얻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황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일본 통신업체들이 눈치를 보다가 지금 화웨이 스마트폰을 다시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고 있죠. 이 화웨이 스마트폰이 판매가 재개되고 이후에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주목을 해서 봐야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2017년부터 일본 내에서 삼성 점유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시점부터 일본에 출시되는 삼성 스마트폰에는 삼성이라는 글씨, 문구가 아예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삼성 글씨, 로고 다 빼버리고 갤럭시만 넣고 출시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한국산 기업 제품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일본 소비자층에 대응을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전자제품을 사면서 제조기업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도 넌센스인 만큼 그냥 이런 이야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더라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9월, 다음 달이죠.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최대의 성수기로 꼽히는 시즌이지만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작년 추석 때와 비교하면 1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90%가 급감을 한 것이죠. 실제 T로 시작하는 이 회사가 집계한 추석 연휴에 다녀오는 여행지 예약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몇 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일본의 오사카가 올해 6위로 추락했으며 10위권 안에 있던 홋카이도 지역들 역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다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의 여행 업체들에서도 일본 여행 수요가 8월 이후로는 거의 없는 편이고 9월로 예정된 수요는 작년보다 80%나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저가 항공사들도 아니고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산 오사카 노선, 부산 후쿠오카 노선 등의 핵심 노선이 동계 시즌부터는 예약 자체를 받지 않고 있고요. 일본 노선 간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신규 여행 수요가 80에서 90%나 감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친지, 가족이 있거나 업무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정말 관광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벌써부터 일본의 지역경제, 지자체 쪽에서는 한국 여행객들의 눈에 띄게 줄면서 목맨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진정한 여행 불매의 파괴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름 시즌이야 성수기고 해서 다른 국가들 관광객들이 어찌어찌 채워졌을 것일 텐데 미리 예약해 놓은 한국 관광객들이 취소 수수료가 아까워서 마지못해 일본을 가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러나 가을 넘어가고 상대적으로 비수기가 도래하면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미국, 일본 양국 간의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일본은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쇠고기 등의 농산물에 TPP 협정에 속하는 국가들 수준의 이 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요약하면 현행의 관세보다 대폭 인하해주겠다는 것이고, 일본은 이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합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옥수수를 대규모로 수입해주기로 트럼프와 약속을 했는데요. 이 관련 합의가 있고 나서 신이 난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일본 측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회담 사실을 밝히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까지 했지만 일본 측은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금일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극우 언론지야 논외로 치고 대체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G7 정상회담 기간 중에 아베는 트럼프에게 농락당했다라는 강한 어조의 타이틀을 단 기사도 있었고요. 무역 합의의 내용을 알리는 회견에 일본 기자들은 참석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화가 나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 역시 금일자 신문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들로 어려운 상태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 트럼프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와 아베의 이 대화 인터뷰에서도 이 북한의 반복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아베 측은 이것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은 아베와 다르다. 트럼프가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북한이 그 점은 인지를 하고 있다. 북한 말고도 다른 국가들도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나라들이 많다 라면서 다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둘 사이에 어색한 뻘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를 이유로 아베는 언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지소미아에 관한 대화를 했냐? 라는 질문에 아베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비판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고, 이 청구권 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등으로 유감스럽게 신뢰관계가 손상이 되고 있다. 한국이 먼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원인을
다시 한번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모쪼록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당분간 차가운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으며 이달 말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죠. 추가적인 보복이 이어질지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현 상황을 관망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